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탈출시켜드린 며느리입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실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 20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남편보다는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 남의 집 귀한 딸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집안일도 잘 가르치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AS 해주마. 하시며 농담하시는 그 모습에 인품도 좋으신데 센스까지 있으신 것 같아 어머님께 반해버렸습니다. 뵈면 뵐수록 더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시거나 아들 하시는 모습을 안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너무나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정말 행운아예요. 이런 시어머님과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저희 집이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님이 편찮으신 시할머니 병간호를 30년째 하시며 시집살이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누이들한테 계속 구박받아가면서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머님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남편이 중학생 때쯤 시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 있으셨대요. 그때 이후로 거동도 좀 불편해지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 기능까지 안 좋아져 드셔야 할 약도 엄청나셨다고 해요. 운동도 거의 못하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근력은 점점 떨어지시고 소화 기능도 많이 약해지셔서 한동안은 미움도 겨우 드셨다고 하네요. 처음 쓰러지시고 한동안은 시아버님이 거의 시할머니를 돌보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보험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기에 어머님이 더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매일을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내 병간호를 하고 있냐며 당장 며느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다고 해요. 원래도 호랑이 같은 성격이셨대요. 시아버지가 해드리는 식사는 안 드시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아니면 굶어 죽겠다며 난리를 피우시는 통에 저희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셨어요. 당시 돈으로 한 달 300, 400만 원은 버셨다는데 정말 능력 있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님인데 일을 관두고 앞치마를 둘러매 매일같이 시할머니 댁을 드나들며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시할머니 댁으로 가 밥 차려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삼시세끼를 챙겨드린 다음 밤 8시에 귀가하셨다고 해요. 정말 살뜰하게 간호하신 덕분인지 시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다고 해요. 미음만 드시던 몇 년인데 지금은 온갖 고기를 다 섭렵하실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그런 매일을 주말까지 반복하셔서 너무 힘드셨대요. 출퇴근하는 것보다 더 힘드셨다네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할머니가 역정을 내시며 그건 또 싫으시다고 하셨대요. 손자, 그러니까 저희 남편 공부 방해된다고요. 손자 사랑이 또 그렇게 끔찍하셨답니다. 그렇게 매일 집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또 손자랑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두 집 끼니 제대로 해먹이라며 매일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셨다네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시댁의 입김이 셌을 때라 거역도 못하시고 그렇게 파스 붙여가며 시할머니를 간호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긴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으셔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해요. 갑자기 줄어든 가게 수입 때문에 아버님이 밤에는 시장에 나가 도매상가에서 무거운 일을 나르며 품삯을 받고 그렇게 하루 투잡을 뛰셨다네요. 그런 생활을 몇 년 하셨을 때 저희 남편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얼마 뒤 과로로 쓰러지시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정신없이 상을 치르는데 어머님의 시누이들, 그러니까 시고모님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내 동생 죽인 년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돈 벌어오라고 압박 줘서 아버님이 밤낮으로 일하느라 고생하다 죽은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치며 울며 대들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일 다녔으면 애 아빠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 잘 다니던 일 억지로 관두게 하셔서 우리 집 쪼들리게 된 거잖아요. 나는 어머님한테 묶여있고 돈 벌 사람은 애 아빠뿐인데 우리 애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낼까봐 그렇게 밤낮으로 일한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더니 큰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뺨을 치시며 이러셨답니다. 못돼 빠진 년, 돈 좀 벌었다고 내 동생 우리 집 무시하고 있었나 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남편 죽고 없다 이거니? 왜? 남편 없으니 이제 네 아픈 시어머니도 버리게? 불쌍한 우리 엄마도 쫄쫄 굶어 죽게 만들어봐 어디?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를 더욱더 가스라이팅 하셨다고 하네요. 네가 잘못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아픈 시어머니 두고 도망가면 다신 없을 나쁜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두 시고모님이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압박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과 지쳐버린 심신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30년째 저희 시할머니와 시고모님 두 분의 구박을 받으며 병수발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몰라요. 저도 시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거든요.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님 댁이랑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관리해 주시는 줄은 알았는데 그런 길고 아픈 역사가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희 시어머님은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시면서도 늘 웃으시며 저에게도 딸처럼 애틋하게 잘해주셨어요.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반대로 늘 감싸주시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이제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부부 앞에선 세상에 다시 없을 자상한 분처럼 행동하세요. 우리 손주 며느리 어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하시며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 텐데 자주 오지 말라며 너그러운 마음도 베푸셨죠. 시고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저희 보면 손 잡으며 잘 왔다고 웃어주시고 상처 주는 말 그런 거 전혀 없으셔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저 천사 같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전화 받거나 자리를 살짝 뜨면 저에게 안 들릴 정도로 작게 시어머니를 구박하시는 게 들려요. 어머머, 우리 엄마 신발이 이렇게 낡았는데 뭐야 옳게 이제 봐드리지도 않는 거야? 손주 며느리도 받겠다. 이제 슬슬 우리 엄마한테 소홀하네. 우리 옳게? 이런 대화가 들리기도 했죠. 저는 경악했고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할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삶을 통째로 책 잡으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아직 창창하신데.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할머니랑 고모들이 난리야 아주. 나도 몇 번 이야기했었지. 고모들 다들 집도 가깝고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고모들이 할머니 좀 모시면 안 되냐고. 그럼 동네 떠나가라 우셔 세 분이. 그런 모습 엄마도 힘들다고 나보고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제 익숙해졌다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남편도 어머님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숙였죠. 시고모님들이 이렇게나 가까이 사시는데 왜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야? 큰고모님은 문구사 하느라 그렇고 작은고모도 얼마 전부터 보험일 하셔서 정신이 없으시대. 그러고 보면 참 웃기지? 우리 엄마 보험은 관두게 했으면서 작은고모가 하고 있네. 그러게. 할머님은 뭘 하셔? 우리 딸들 고생한다 하시지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자식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고생시켜도 상관없으시다 이건지. 나라고 왜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모르겠어.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설거지하고 요리하기 시작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할머니 집살림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은 나랑 아빠가 책임지려고. 집에 오셔선 무조건 쉬셔야지.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무슨 방법을 찾자.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문화센터도 다니며 친구도 사귀시고 늦잠 자고 싶으시면 늦지막히 일어도 나시고 백화점 다니며 쇼핑도 좀 하셨으면 했죠. 저희와 여행도 좀 다니면서요.
저희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제주도 가겠다고 하셨을 때도 시할머님 모셔야 한다며 여행도 못 가셨어요. 1박 여행도 못 하셨죠. 친구들이랑도 연락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하시네요. 매일 새끼를 칼같이 지켜드려야 하니 외출은 언감생신.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셨대요. 시할머님이 세탁기 돌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서 모든 빨랫감들을 손빨래에 씻길 정도셨답니다. 단조로운 식단을 싫어하셔서 늘 재료가 달라야 했고 뭔가 기분이 언짢으신 날은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는 핑계로 다 엎어버리셨다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홀대한다고 부모님들께 전화하며 우는 소리를 하셨고 그러면 시부모님들이 바로 찾아와 삿대질하며 저희 어머님을 못살게 구셨다고 하세요. 그런 괴롭힘을 몇십 년 당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님이 우리 어머님 없인 못 사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긴 하지만 산책도 다니실 수 있고 혼자 밥도 충분히 차려 드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와 잘 챙겨드린 영양분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고 그래도 그 나이대만큼의 체력은 되시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어머님 그냥 두지 말자고. 이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남편을 다그쳤어요. 남편도 반성하더니 그동안 방관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불시에 시할머님 댁을 방문했어요. 문 밖에서부터 시할머님의 불호령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뭔 대낮부터 새우죽을 먹으란 거야. 이제 나 밥 차려주기도 싫다는 거냐? 아이고 서러워라. 똑똑. 할머님, 어머님. 어머나 우리 손자네가 말도 없이 웬일이야. 어서 오너라. 당황하신 듯한 할머님, 그 옆에서 더 놀라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차려주신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님, 밖에서 들으니까 소리도 우렁차시고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으네요. 뼈가 있는 제 말에 할머님이 우물쭈물하시며 아니 애미가 실수를 좀 해서 한 소리 했는데 좀 크게 들렸나 봐 하시며 갑자기 아픈 척을 하시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대신 회사에서 관사가 하나 나오는데 다른 부양가족 없이 저희 둘만 서류상에 올라가면 겨우 15평짜리 집을 준다네요. 15평은 너무 좁은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언제 이사 가려고 하냐며 물으셨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사는 반년 뒤지만 관사는 미리 접수해야 해요. 그런데 가족이 딱 3명만 돼도 24평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말에 시할머니가 더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서류에만 올리면 되잖느냐. 꼭 이사 갈 필요 있어? 네, 요즘은 허위 서류가 너무 많아서요. 가족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불시에 방문해서 가족 실입주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어머님 편찮으시기도 하고 아이 계획도 있어서요. 저도 일해야 해서 어머님 손 좀 1년만 빌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참, 할머님께서도 저희 아이 낳길 원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는 시할머님.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우리 엄마가 할머님 모시고 산 것처럼 우리 와이프도 어머님 모시고 싶대. 할머니들한테 고모들이 있잖아. 솔직히 며느리보단 딸이 편하지, 안 그래? 그렇긴 하다만. 할머님, 어머님이 그동안 할머님 모시면서 행복했대요. 저도 그런 행복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저희 시어머니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살아도 되죠? 대답을 못하시는 시할머님. 어머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이중을 다 꿰뚫어 보신 듯 했죠. 할머니, 우리 엄마 30년, 아니 거의 40년 동안 할머니한테 최선 다한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지금의 할머니 건강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반대네요. 이젠 엄마가 더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는...
할머님,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픈 시어머니 깍듯이 모시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작은 고모 보험일 잘 안 된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들어오려나? 그럴 만도 한 게 보니까 일을 안 하시던데요? 매일 동네 카페에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제 작은 고모가 오시면 되겠네요. 남편의 뼈 있는 말에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게요. 엄마, 이사 준비하세요. 하며 남편이 일어나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문 밖을 나서는데 뒤에서 저희를 따라 나오신 어머님,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알아. 내 생각해준 거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내 며느리도 생기고 하니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그래, 더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조만간 너 할머니한테도 말하려고 했어. 이사 가려고 한다고. 고모들이 가까이 있으니 나만 맘먹으면 됐었던 걸.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10수년을 살았는지 하시며 흐느끼는 어머님.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 하시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시어머니 모셔보니 그거 못할 짓이더라. 그러니 이제 이사는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마. 그리고 이제 혼자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해. 관사는 나중에 아이 생기면 3명 올려서 들어가거라. 당장 전세금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어지고 마음 깊으신 우리 시어머니.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손을 잡고 연거푸 고맙다 하시는데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는 어머님 손의 습진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모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바로 이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웠던 고향으로 내려가신다며 주에 한 번은 시외버스 타고 지방에 가셔서 부동산을 보시네요. 다행히 아버님 예전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있고 지금 사시는 집값도 많이 올라 여유가 있으시다네요. 마당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내려가시면 봉사도 하고 간단한 일이라도 하겠다며 설레어하셨죠. 고향 쪽에 친구분들도 계시니 이제 도란도란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겠죠? 저희도 자주 내려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고모님들이 어머님 댁에 한번 쳐들어와 따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히 나오시니 더 어떻게 못하셨다고 하세요. 하긴 딸들이 엄마를 챙겨야지 본인들은 가까이 살면서 놀고 시누이만 부려먹는 거 웃긴 일이잖아요. 우리 시고모님들 이제부터라도 효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